안녕하세요. 2019 학년도 고1 9월 학평 총평을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총평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자, 어떤 부분이 좀 어떤 문항이 좀 까다로웠고, 그 다음에 출제 어떤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화법, 작문, 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 작문, 문법입니다. 화법, 작문, 문법은 이제 1번부터 15번에 배치되어 있죠. 자, 보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이제 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 방식, 뭐 듣기 전략과 같은 그런 기존에 출제되었던 유형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문도 평이했고 뭐 문항도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부터 7번을 보면은 화법과 작문의 복합 지문이죠. 그래서 4번부터 7번이 같이 묶여 나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4번, 5번이 화법이고 6번, 7번이 작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에서 화법과 작문 영역을 갖다가 다 읽고 푸는 문제가 없었고 그냥 4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화법 문항 2개, 그 다음에 작문 문항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독특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출제 기조가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번부터 7번 중에서는 이제 7번에 고쳐쓰기 유형에 좀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정확한 문장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 영역에 관련된 그런 지식이 부족했다면 이 7번 고쳐쓰기 문항의 정답을 고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는 작문인데요. 자, 작문에서는 이제 9번 문항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자, 9번 문항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깁니다. 왜냐하면 이 제시된 자료가 상당히 양이 많고요. 네, 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지에 제시된 자료와 그 다음에 뒤에 활용 방안과의 어떤 연관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다면 이런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 활용 방안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그 유형을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이제 문법인데요. 자, 문법 보면 11번에서 12번은 기존에 나왔던 긴 지문 형태. 요즘 이제 지문이 막 그렇게 많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어떤 그런 지문, 어떤 독서와 문법의 콜라보레이션 유형이 나왔고요. 자,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보고 이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그런 유형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나왔고 인용 표현 나왔고 인용 표현에서는 이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그 다음에 사전 활용하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전 활용하기 문제에서는 그 안에 선지에서 어떤 단어의 어떤 그런 유형들, 뭐 반이어라든지 어떤 그런 개념들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까다로운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마 11번에서 15번 사이에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왜냐하면 아직 문법 지식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까다로운 문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문법 개념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학생들은 EBS 강의를 통해서 한 번은 제대로 들어야 된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화법, 작문, 문법 영역을 마치고요. 다음 우리 독서 영역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한번 가볼게요. 자, 독서입니다. 비문학이죠. 16번부터 20번까지가 이제 인문과 예술이 이제 융합된 그런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었고 멋있었던 지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철학과 서양 철학과 그다음에 이제 예술을 결합시켜서 우리 어떤 그런 이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해준 그런 지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까다로운 문항은 이제 19번 그림이 나왔던 그런 문항 기억나시죠?
그래서 니체의 사상과 연결지어 예술 작품을 감상해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역시 그 예술 작품을 주관적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니체의 사상, 그 니체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죠. 자, 그래서 역시 인문예술 융합 지문이지만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잘 읽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까다로운 문항은 19번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1번에서 23번은 사회지문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사회지문은 이제 어렵게 나오면은 법이라든지 뭐 경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회에서는 이제 경제가 나왔죠. 근데 구독경제라고 해서 어렵지 않은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항도 평이했어요. 그래서 사회지문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은 자 24번에서 26번 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여기 26번이 이제 자기이력 곡선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네 번째 문단의 내용과 그 다음에 자기이력 곡선을 연결지어서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정보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지문이 정보량이 좀 많아요. 한 문단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긴 지문, 정보량이 많은 그런 지문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서 30번까지는 과학 지문인데요. 생명과학 지문이 나왔죠. 오토파지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술술 읽혔고 지문이 길이가 짧았고요. 그 다음에 문항 3개도 평이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총평인데요. 31번부터 33번까지는 이제 고전시가 두 작품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까다로운 문항이라고 한다면 31번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표현상 특징 문제는 나중에 이제 고3 정도 가면은 이게 표현상 특징 문제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다 정리를 했을 거니까 문학 개념어를. 근데 아직 고1인 경우에는 문학 개념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표현상 특징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틀렸다고 기분 나빠지 마시고 이 표현상 특징에 제시된 선지에 제시된 그런 개념들 있죠.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하신다면 다음번 표현상 특징 문제에서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1번 문제가 까다로운 문항에 속했다. 그 다음에 34에서 38번 보시면 갈래복합, 현대시 두 작품, 그 다음에 현대수필 한 작품이 이제 엮여서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4번 표현상 특징 문제가 조금 난도가 높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고전시가랑 그다음에 갈래복합 이 부분에서는 표현상 특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주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9에서 41번까지는 현대 소설인데요. 자, 특별히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고, 자, 문항도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42번에서 45번은 고전 소설 서해 무릉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처음 접해보는 그런 이제 소설이죠. 그리고 고전 소설의 특성상 중간중간에 낯선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낯선 어휘에 하나하나 그렇게 그 세밀하게 그 의미에 주목해서 독해하기보다는 전체 장면의 흐름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고전 소설은 좀 큰 틀, 좀 거시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요.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둘 다 제시된 장면을 누가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까다로운 문항이라고 볼 만한 그런 문항들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을 마치는데요. 지난 6월 학평에 비해서 킬러 문항의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보다는 조금 쉬웠던 느낌이 날 거예요. 하지만 자만하지 마시고, 자, 계속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모릅니다. 난도가 더 높게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틀린 문제를 잘 해설 강의를 잘 보면서 보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본 친구들은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개념 공부 충실히 하면서 자,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학년도 고1 9월 학평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